예, 서론을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서론에서 연구 문제, 연구 목적, 연구 질문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연구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영상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연구 문제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그래서 연구가 필요한 겁니다. 연구에 이거를 왜 얘기를 해야 하냐 하면은 일단 연구에 대한 흥미를 자극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문제가 되는 요소가 있는데 어떤 이슈가 있는데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당신들은 알고 있는가?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연구에 대한 흥미가 자극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연구자 자신과 독자들이 명확하게 이해하는 연구 목적을 언급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 문제 다음에 목적을 서술을 하게 되는데 목적을 올려놓은 판을 그 배경이 되는 판, 기초가 되는 판을 아주 단단하게 잘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아젠다를 세팅하는 것이기도 해요. 예. 자,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다.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특정 이슈 내지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왜 연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정당성, 필요성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 그러니까 연구가 필요한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쉬운 방법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 문제는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 연구가 필요하게 된 문제 혹은 이슈, 이거를 연구 문제라고 했을 때, 자,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하면, 연구자가 개인적인 경험에서, 체험에서, 내지는 직업적인 체험에서 어떤 문제를 직면하게 되고요. 이슈를 직면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것이 연구가 필요하겠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교회 개척자들의 그 교회 개척 훈련에 대한 인식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제가 연구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요. 이거를 쓰게 된 그 직접적인 계기가 친구 목회자들을 보면서 이러한 연구 질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로 청빙 받아가게 된 우리 친구들도 있었지만 적지 않은 친구들이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개척한 친구들 중에 MDB에서 공부를 하기는 했지만 기성교회의 교역자로서의 교육을 훈련을 받았지 개척교회 목회자로서의 훈련을 MDB에서 받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그러면 단기간이라도 그러한 훈련 교육 그 기회들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없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 한 명 정도가 단기간으로 이 친구는 예장 통합 쪽 목회자인데 순복음교회에서 하는 교회 개척자들을 위한 학교를 다녀왔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 말고는 교회 개척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개척 훈련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흔히들 다 하는 얘기가 어디에서 예배당을 시작을 할 것인가, 셋업을 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은 많고 그런데요.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런 연구 질문을 가지게 되었었고요. 또 제가 그 학부 학생들에게 영어도 가르쳤었는데요. 이 신학대학교 학생들이 영어 학습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 뭐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제가 또 그 질적 연구한 적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 직업적 체험이죠.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다가 학생들은 이 영어 학습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지 궁금해졌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질적 연구 논문으로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자가 개인적 내지는 직업적 체험으로 발견하게 된 그러한 문제죠. 그거를 연구 문제로 삼을 수도 있고요. 또 잘 알려진 현상인데 이 잘 알려진 현상에 대해서
견해 차이가 있거나 논쟁이 있을 경우 이건 역시도 또 그 연구 문제화되어 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교 개념의 이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지금은 많이 좀 잦아들기는 했지만 한 5년,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의견들이 달랐었습니다. 교회의 선교냐, 하나님의 선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견해 차이가 있었고요. 그런데 실상으로는 또 나의 선교도 많이 발견이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러한 견해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들을 하고 있나, 뭐 이러한 질적 연구를 또 할 수도 있겠죠. 내지는 선교지 지원, 내지는 선교지의 교회 자립 문제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는 현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러나 견해 차이가 있고 논쟁도 있는데요. 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세 번째로요. 잘 알려진 현상인데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화가 돼가지고 새로운 내용을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을 경우 그걸 연구 논문으로도 또 쓸 수가 있겠죠. 타문화권 교회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잘 알려져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필리핀에서 하는 것과 인도에서 하는 것과 구소련권에서 하는 것과 아프리카에서 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지는 한국에서도 교회 개척이 1960년 이전에 50년 이전에 하던 교회 개척과 6.25 전쟁 이후에 하는 교회 개척과 70년대 80년대 고도 성장의 시기에 교회 개척할 때와 2000년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 개척하는 것 이런 것들이 동일한 교회 개척이지만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포착을 했을 때 도대체 그 새로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그 현상은 어떤 내용일까? 뭐 이런 걸 우리가 또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잘 알려지지 않은 현상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좀 제가 관심 많은 건데요. 비서구 세계교회 내지는 다수 세계교회가 그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선교가 국제화 현상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않은 현상이죠. 내지는 한국 선교단체가 국제 선교단체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현상. 이건 역시도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심지어 포착되지 않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죠. 내지는요. 선교사 은퇴와 관련된 선교사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하는 거냐, 내지는 선교사 은퇴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요즘에 많이 언급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 현상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그 연구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지는 또 하나 여기에는 안 써져 있는 건데요. 다섯 번째로 익숙한 현상이지만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뱀 사례 연구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뱀이라고 하는 것 익숙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 익숙한 뱀 현상에 비해서 구체적인 사례 연구들은 많이 없습니다. 중국과 인도 등에서 많은 비자발적 철수의 선교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익숙해진 현상이에요. 그러나 이 익숙해진 현상에 비해 설명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그런 내용들도 이 연구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손 모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그 번역자에 따라 가지고 결핍 모델 그러기도 하고 결손 모델 그러기도 하는데요. 저는 결핍 모델이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자, 이 결핍 모델은 한마디로 좀 뭐냐 하면은요. 현재까지 이 주제에 대해서 이만큼의 연구가 있었다. 그런데 이 연구들을 쭉 보니까 이 부분이 부족하더라. 그래가지고 내 연구는 바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채운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만큼의 연구들을 보완을 해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균형적인 이해를
제공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핍 모델의 기본적인 그 아이디어예요. 예. 이거는 흔히들 연구 논문에서 많이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중에서 첫 번째 이 연구 문제 진술에 대해서는요. 어떤 것이 좀 필요하냐 하면은 첫 번째 이 그 연구 논문의 이 첫 번째 문장에서는 그 narrative hook라고 하는 것 내지는 뭐 그 우리 교재에서는 서술고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적절한 번역은 아니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딱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걸어채는 이야기, 걸어채는 말, 서술,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러티브 훅은 사람의 눈을 싹 끌어당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자의 흥미를 끌고 또 그러면서 빠져들게 해가지고 독자로 하여금 이 연구를 끝까지 읽게 만드는, 잡아두기까지 하는 어떤 그러한 장치입니다. 근데 이 내러티브 훅은 처음에 서문을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딱 되는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서문을 쓰고 본론을 쓰고 결론을 쓴 다음에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딱 알았을 때 사람의 눈길을 딱 끌어당기는 그러한 글이 나오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좀 다듬고 또 다듬는 그러한 그 과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은데 이럴 때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좀 물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아니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가 반복해서 읽고 싶지 않을 수준의 글을 독자는 왜 읽고 싶어 할까라고 하는 것. 그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한다면 내 글을 읽고 또 읽는 것.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 그 연구 문제를 진술할 때에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갑자기 전문 용어로 쏙 들어오기보다는 많은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를 이 연구 문제 진술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첫 문장은 인용을 통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용은 내 주장에 대해서 지지해 주는 것이지 인용 문장을 지지하기 위해서 내 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첫 문장에서 그 인용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지요. 또 관용적인 표현 그리고 진부한 어구 같은 것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이고 쉬우면서도 관용적이지 않은 것,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숫자를 딱 언급을 하면 왠지 모르게 이게 사실 같고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상상력을 발휘하게 해주면서 강한 인상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13억 인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인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13억이나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딱 훅 하는 게 있죠. 그 잡아채는 게 있죠. 연구 문제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연구 문제 진술에 있어서 장황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 문제를 명확하게 보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연구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선행 연구들을 열거하면서 보여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연구 문제와 연구 방법과 부합하도록 이 연구 문제가 틀이 짜져야 되겠죠. 자, 두 번째로요. 이 결핍 모델의 두 번째로 연구 문제를 다룬 선행 연구에 대해서 개관하는 것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선행 연구를 연구 문제에서 한다가 아니라 선행 연구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만큼의 연구가 있다를 말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만큼의 연구가 있는데 요게 부족하다. 요거를 얘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선행 연구와 현재 내가 하려고 하는 연구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선행 연구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면 선행 연구는 언제 할까요?
본론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요. 그리고 이 선행 연구도 사실 최근 한 10년 정도의 연구 정도 이야기하면 좋고요. 그리고 일종의 그 랜드마크와 같은 지표석과 같은 어떤 그러한 연구들도 포함시켜주면 도움이 되겠죠. 근데 세상의 모든 연구를 다 할 필요, 그거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요. 선행 연구에서 결여된 부분을 이제 제시하는 겁니다. 이 결손 모델에서요. 그럼 뭐냐 하면 선행 연구 개관을 쭉 합니다. 그러면 선행 연구에서 누락된 부분,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 뭔가를 찾아내는 거죠. 예. 그리고 내 연구가 바로 그것을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의 연구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비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결핍 모델의 핵심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 개척에 대한 연구가 많아요. 근데 네팔에서 교회 개척 연구가 없었다. 예, 그러면 결핍의 부분을 찾은 거죠. 그래서 내 연구는 네팔에서의 교회 개척을 살펴볼 것이다. 아주 그 연구 문제를 포착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 대응을 참 잘한 것이죠. 또 다른 예를 들면요. 뱀에 대해서 신학적 논의는 많은데 사례 연구가 적다. 예, 그랬을 때 이 결핍을 또 보여주는 것이죠. 뱀에 대한 논의가 많아요. 근데 의외로 사례 연구에 대한 내용은 없더라. 예, 결핍의 내용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걸 채워 넣는 것입니다. 예, 내지는 학위 논문이나 학술 논문의 그 결론 부분 근처로 가게 되면 후속 연구 제한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연구가 이렇게 잘 했는데 여전히 연구가 모든 걸 다 커버한 건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들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식의 언급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내 그 결핍으로 잡는 것도 아주 좋은 전략이죠. 예. 또 그 결핍의 부분을 보여주고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내가 어떻게 보완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특정 독자에게 부여하는 연구의 중요성을 부각을 하는 것인데, 자, 이 연구가 이런 식의 연구가 있는데 거기서 요 부족한 거를 찾았고요. 그거에서 내가 연구를 했다예요. 네. 자, 그런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그것이 독자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러한 연구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된다면 이런 식의 학술적 공헌이 기대가 된다. 이런 식의 실제적 기여가 몇 가지가 기대가 된다. 뭐 이런 식의 언급들을 해주는 것. 예,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연구의 중요성을 이렇게 부각시켜 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서론에서 연구가 가져다 줄 컨트리뷰션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 그건 아주 좋은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동영상에서 연구 목적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